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 산책길로 나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럼 잠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시원하네요. 예? 마스크를 벗고 살면 이렇게 시원한데 답답하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마스크 쓰고 살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 세상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더 답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많이 오다가 많이 줄어들어서 회사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사무실에 나가고 평일에는 재택근무로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오다 내용을 보고서 어르신들께서 오다를 진행하실 때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배차를 한다든가 사무실의 제반 여러 가지 제가 사무실에서 하던 일들을 재택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하면서 간간히 이렇게 산책길로 나오든가 아니면 저희 조그만 뒷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등산도 해가면서 원격 제어로 스마트폰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일하시는 동향을 살펴보고 또 사무실의 모든 제반 업무를 살펴보면서 업무를 보면서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돌아다니면서도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에 참 저 자신도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우리가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도 참 놀라워합니다. 요즘에 50만 넘으면 벌써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저는 70이 넘도록 이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많이들 부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제 별명이 박사 학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 컴퓨터 박사 또는 교수님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을 듣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제가 이 70이 넘은 나이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됐는지 그 말씀을 우리 어르신께 드려서 우리 어르신들도 참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근데 날씨가 제법 덥네요. 제가 웃도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제가 40대 때 우리 집 큰딸이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제 딸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이 세대를 제대로 살아나가려면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우리 딸아이가 사달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메로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사다가 집에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다 놓았는데 저희 딸은 컴퓨터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200만이나 들여서 비싼 돈을 들여 컴퓨터를 사다 놨는데 정작 딸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있으니 할 수 없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뭐 켜는 방법, 끄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자판기를 들여다봐야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광고에 당시 옥소리라고 하는 사운드 카드가 유명했는데 그 옥소리 카드 회사에서 광고를 내기를 옥소리 카드를 사서 컴퓨터에 장착을 하면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요즘 컴퓨터를 사면은 모든 뭐 음악을 듣든지 무슨 녹음을 하든지 이런 미디어 장치가 다 되어 있지만 당시 컴퓨터에는 순전히 그 글자를 쳐 넣어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해야만이 수행하는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미디어 장치는 거의 되지 않고 있었고요. 제가 컴퓨터를 사고 난 후에 윈도우 3.1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만큼 그렇게 미디어에 관련해서는 컴퓨터에 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음악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옥소리라고 하는 카드를 하나 사다가 컴퓨터에 설치하면은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용산에 가서 그 옥소리 카드를 사다가 컴퓨터에 설치했는데 설치해가지고 설명서대로 제가 조작을 했지만은 몇 날 며칠을 조작을 했지만은 제가 바라고 원하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선 동네 컴퓨터 집에 가가지고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수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옥소리 카드만 장착을 하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설치를 하고 아무리 설명서대로 작동을 해봐도 노래 소리가 안 들린다. 음악 소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판기 몇 번 두들기더니 바로 음악 소리가 우렁차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관심이 그때부터 그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큰 걸로 해야 돼.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이 가득해서 그때부터 그 컴퓨터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컴퓨터 사장님에게 그 원인이 뭐냐고 왜 소리가 안 났냐고 물어보니까 카드만 설치한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카드에 맞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파일을 입력을 해줘야만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컴퓨터를 들고 와서 호기심이 가득해 가지고 그 카드를 다시 뺐다가 다시 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컴퓨터 사장님께서 하시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고 또 그 드라이버를 또 입력을 하고 하니까 그 사장님 말씀대로 음악이 우렁차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그때부터 더 큰 관심을 컴퓨터에 갖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 컴퓨터를 여러 번 뜯어보면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부속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책을 아예 사다가 컴퓨터 부품 하나하나의 성질과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컴퓨터 책을 탐구하면서 그 컴퓨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컴퓨터를 한번 조립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메인보드, CPU, 메모리 등 이런 컴퓨터 한 대에 필요한 그 부품들을 모두 사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립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퇴근하면은 그 컴퓨터에 심취가 돼서 컴퓨터만 만지작거리고 조립을 했다 뜯었다 조립을 했다 뜯었다 하면서 온 방에 온 방을 널어놓고 컴퓨터 부품으로 널어놓고 무슨 큰 연구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은 제가 하는 그런 컴퓨터에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나이에 그 컴퓨터를 배워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그것을 밤을 새워가면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느냐고 그렇게 뭐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시더라고. 컴퓨터를 조립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까? 컴퓨터 한 대를 다 조립해 놓고 나서 전원을 누르는 순간 저도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전기를 눌러서 컴퓨터가 제대로 켜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 호기심, 기대를 걸면서 그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처음 키면은 소리 나는 거 특유의 소리, 삑 소리가 나면서 이 모니터 화면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너무 떠들어서 잠시 화면을 중단했었습니다. 그 후에 더 열성적으로 컴퓨터에 심취가 되어서 수도 없이 컴퓨터를 뜯었다 붙었다 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파일을 지워버리고 컴퓨터가 켜지지 않게 또는 문제가 생기게 파일을 지워가지고 일부러 고장을 내고 그것을 또 고쳐보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컴퓨터 조립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이상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대처법 이런 것도 많이 숙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 책을 들여다보거나 또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또는 컴퓨터를 작동을 하면서 뭐가 잘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야 컴퓨터가 이러이러한 때 되질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대부분이 대답을 잘 해주더라고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자랑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해 줬을 때 그때마다 그 집에 와가지고 그 내용대로 컴퓨터를 작동을 해서 해결이 되면 탄성을 지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어린아이한테도 배워야 되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또 일부러 고장을 내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오류가 되도록 일부러 오류를 내게 만들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후에 제 컴퓨터 실력을 이제 발휘할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나 친척에게 제가 소문을 내게 냈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 고장나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척이다 친구들이 내 그 말을 듣고서 다 코웃음을 쳐요. 니까지 뭘 할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친구나 친척들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내가 뭘 할 줄 네가 뭘 할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비싼 컴퓨터 더 고장 낼까봐 아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그 친구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작동을 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에이스를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러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 아들에게 내가 봐줄 테니까 비켜. 그렇게 밀어내고선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켜보니까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 파일이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켜지다가 이제 부팅이 되질 않은 건데 제가 이제 거기에 적절한 파일을 생성을 해서 집어넣어 주니까 컴퓨터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더니 친구 아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컴퓨터를 다 고칠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친구 아들과 친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또 그 아들도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친구가 아주 컴퓨터 잘 고친다고 소문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컴퓨터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뭐 100%다 고치지 못했지만 거의 90% 이상 제가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신문을 보는 중에 그 광고란을 보니까 컴퓨터 AS맨을 채용한다고 그렇게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고선 내가 그 AS맨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 AS맨 채용 공고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제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번 응모를 해봤습니다. 응모를 했더니 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필기 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보고 실기 시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종 뭐 면접을 한다고 며칠 있다가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종 면접 한다고 하는 그 날을 맞춰서 갔더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여기 에이스맨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20대인데 어떻게 이게 나이 많으신 분이 지원을 하게 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40대가 되셔가지고 이런 컴퓨터를 어떻게 습득을 하셨냐고 좀 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AS맨 급여가 얼마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집에 뭐 아이들도 있고 할 텐데 가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괜찮겠느냐고 그렇게 시험관이 묻더라고요. 검전적관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 괜찮다고 사고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며칠 후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출근하라고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실력을 컴퓨터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아, 내 실력이 그런 대로 괜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아, 나도 컴퓨터 매장을 한번 차려봐야 되겠다 하고선 그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컴퓨터 매장을 차려서 한번 컴퓨터 관련된 일에 아주 매달려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컴퓨터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컴퓨터, 당신 나이에 무슨 컴퓨터 매장을 하느냐고, 무슨 실력도 없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제 실력을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남들은 인정을 하는데 왜 집사람은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들 학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그 매장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될지 까먹어서 망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뭐하러 하느냐고 적극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한번 하겠다고 하면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사표를 내고 매장을 차리려고 준비하러 다녔습니다. 그 가게를 얻어서 계약을 하고 또 실내도 다 인테리어도 설치를 하고 또 돈 들여서 이제 물건도 들여놓고 그거에서 제가 컴퓨터 매장을 차렸어요. 컴퓨터는 내 친구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컴퓨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컴퓨터 매장을 낸 첫날 수리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수리를 해줬더니 아이고 나이 많으신 분이 실력이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수리비를 주더라고요. 내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컴퓨터 매장하면서 첫 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컴퓨터도 이제 잘 팔리고 해서 우리 아내가 저녁에 매장에 와가지고 그날 하루 있었던 매장에 대한 돈을 세면서 아 이렇게 돈 벌다가는 금방 부자 되겠다고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도 시련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IMF라고 하는 그걸 만난 거예요. IMF가 오고 나서 어쩌다가 한번 수리 의뢰나 들어오지 컴퓨터를 사겠다는 사람이 오질 않아요. 컴퓨터를 팔아 돈이 남는 거지 수리를 해가지고는 별로 돈이 되지도 않습니다. 몇 달을 갖다가 버티다 가게세는 똑같이 나가고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한번에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컴퓨터 매장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매장을 정리하고 며칠 있으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망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군요. 회사에 다시 출근해서 일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컴퓨터 매장 하겠다고 큰 돈 좀 벌어보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왔는데 쫄딱 망하고 다시 들어가려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애들 좀 먹여 살려야지. 살림도 해야지. 아내 걱정도 좀 덜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출근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10년을 다닌 후에 정년퇴직이 돼서 30년 동안 다니던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집에서 쉬었어요. 쉬면서 등산도 다니고 산책도 나가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더니 이제는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고 정신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뭐 할 만한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제가 할 만한 일을 찾아보니까 지하철 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퀵이 뭐 하는 곳인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지하철 퀵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90% 이상이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이 힘든 데다가 수입은 얼마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거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운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운동이 잘 되고, 두 번째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수입이 돼서 용돈벌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한 9년 전에 지하철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약 2년 가까이 직접 배송 일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 배송 회사의 대표님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실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컴퓨터에 신치가 돼가지고 서구적으로 했던 컴퓨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무실에 일을 하게 됐죠. 지금 사무실에 들어온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7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또 그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스마트폰이 뭐 잘 안 된다 했을 때 제게 와서 고쳐달라고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일종의 미니 컴퓨터거든요. 약 9년 가까이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제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오는 그 스마트폰의 모델이 천차만별입니다. LG폰, 삼성폰, 또 외제폰, 수만 가지 그 모델의 폰을 제가 가지고 오니까 제가 그때마다 그 폰이 이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고쳐주었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제가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알게 돼가지고 고쳐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모델의 스마트폰을 만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대한 실력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제게 별명을 컴퓨터 박사 또는 스마트폰 박사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북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어르신 직업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 제가 또 부르심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나가곤 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스마트폰에 관련된 강의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의도 못 나가고, 또는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어르신들 지하철 배송원으로 취업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오는데 그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제가 어르신들도 면접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그런 업무도 요새는 다 중단이 됐습니다. 강의도 중단되고 어르신 체험하는 업무도 중단이 되고 또 회사에 직접 출근하는 일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캠핑도 다니고 또 이렇게 들과 산으로 산책도 나가고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제 과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한가롭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님,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이때에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